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TML 요소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CSS의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포지션 속성은 HTML 문서상에서 요소가 배치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 포지션 속성은 요소의 정확한 위치 지정을 위해서 top, left, bottom, right 속성과 함께 사용됩니다. CSS에 포지션 속성을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기본값인 스태틱이 적용됩니다.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인 요소는 HTML 문서상에서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되는데요. 이 말은 요소들이 HTML에 작성된 순서 그대로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된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top, left, bottom, right 속성값은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일 때는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메인 요소 아래에 3개의 div 요소가 있다면 맨 위에 첫 번째 요소가 배치되고 중간에 두 번째 요소가 배치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요소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순서대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소들이 차례대로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HTML에서 div 요소가 block element이어서 그렇고요. 만약에 이 div 요소의 display 속성을 inline으로 바꿔준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요소들이 차례대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이 inline이든 block이든 이렇게 HTML 문서상에서 우리가 요소를 배치한 순서대로 이렇게 화면에도 차례대로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두 번째 요소에 여러 가지 포지션 속성을 적용해 볼 건데요.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CSS로 스타일링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요소에 너비를 300픽셀로 주고요. 높이를 400픽셀로 주고 배경색을 텀메이러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인 영역이 색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div 요소에도 스타일을 추가할게요. 너비는 200픽셀로 주고요. 하이트는 100픽셀. 경계선도 줄게요. 1픽셀 solid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center로 줘서 중간에 정렬할게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100픽셀로 줘서 이 하이트와 동일하게요. 그래서 수직도 정렬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박스 사이징을 border box로 줘서 이 경계선까지 이 너비와 높이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소만 살짝 다르게 스타일링을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포지션을 static이라고 주고요. 이게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background 색깔을
사이언으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그 다음에 opacity, 즉 불투명도 설정을 0.8로 줄게요. 그래야지 뒤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겹칠 때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요소 안에다가 이 position static이라고 다 표시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실습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SS의 position 속성을 relative로 설정하게 되면 요소를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소를 원래 위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요소의 위치 지정은 top, bottom, left, right 속성을 이용해서 요소가 원래 위치에 있을 때의 상하 좌우로부터 얼마나 떨어지게 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position 속성을 relative로 변경을 하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relative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relative 속성을 여기 아래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static에서 relative로 position 속성을 변경해 주자마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현재 위치로부터 얼만큼 벗어나야 되는지를 아직 지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탑으로 28픽셀, 그 다음에 left로 한번 48픽셀을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요소의 이 아랫부분이 이 세 번째 요소의 윗부분과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원래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위에서 28픽셀, 그리고 왼쪽에서 이렇게 48픽셀 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포지션을 다시 스태틱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오죠? 이렇게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일 때는 이렇게 탑 레프트와 같은 속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relative로 바꿔보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위 왼쪽에서 지정해 준 만큼 이 요소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SS의 position 속성 중에 가장 난해하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속성값은 absolute인데요. 아마도 absolute라는 영단어의 의미 때문일 텐데 relative 속성의 정반대 개념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히려 absolute 속성값은 relative 속성값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position 속성을 absolute로 지정하면 사실 전혀 절대적으로 요소를 배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치 기준이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position 속성이 absolute일 때 해당 요소는 배치 기준을 자신이 아닌 상위 요소에서 찾습니다. 돔트리로 따라 올라가다가 position 속성이 static이 아닌 첫 번째 상위 요소가 해당 요소의 배치 기준으로 설정되는데요. 만약에 해당 요소의 position 속성이 static인 요소가 없다면 돔트리의 최상위에 있는 body 요소가 배치 기준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 absolute 속성을 사용할 때 이러한 복잡한 특성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 요소, 즉 가장 가까운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top, left, bottom, right 속성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absolute로 설정하면 부모의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relative로 지정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설명이 너무 장황하였죠? 예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요소의 position 값을 absolute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우선 HTML 안에 이렇게 absolute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CSS에서 position 속성의 값을 absolute로 바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요소와 세 번째 요소가 완전히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position 속성이 absolute인 요소는 HTML 문서상에서 독립되어 앞, 뒤에 나온 요소와 더 이상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bottom 속성값을 8픽셀로 주고 right 속성값을 16픽셀로 줘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요소가 어디로 갔죠? 여기 생뚱맞게 화면 우측 하단으로 내려왔죠? 심지어 이 부모인 이 메인 요소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일반적으로 부모 요소의 포지션 값을 relative로 설정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 포지션 속성이 absolute인 요소가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배치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요소의 부모 요소는 메인이죠. 그래서 이 메인의 position 속성을 relative로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요소가 어디로 왔나요? 이제는 이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밑에서 8픽셀, 오른쪽에서 16픽셀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죠. 이와 같이 absolute position은 DOM 트리 내에서 어떤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되고요. 그 상위 요소의 position 값은 relative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absolute로 만들어주는 순간 이 요소는 더 이상 인접하고 있는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요소로 취급되게 됩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 하더라도 브라우저 화면의 특정 부분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UI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라이브 채팅 버튼을 구현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요. position 속성을 fixed로 지정하면 이렇게 요소를 항상 고정된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fixed 속성 값의 배치 기준이 자신이나 부모 요소가 아닌 viewport, 즉 브라우저 전체 화면이 되기 때문인데요. top, left, bottom, right 속성은 각 브라우저의 상단, 좌측, 하단, 우측으로부터 해당 요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 fixed position도 함께 실습을 해볼까요? HTML의 두 번째 요소의 position 값을 fixed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CSS에서 position 속성을 fixed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요소가 부모인 메인 요소를 벗어나서 브라우저 전체 화면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ixed position을 통해서 브라우저 화면의 특정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요소는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 하더라도 딸려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요소들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이것을 시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 메인 요소에 가서 이 하이트를 한번 1400으로 늘려볼게요. 이 렐러티브 포지션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제가 스크롤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릴 때 이 왼쪽에 있는 메인 영역은 올라가는데 반면에 이 position fixed인 요소는 계속 이 자리에 있죠. 다시 위로 스크롤링 해보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요소와 세 번째 요소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요소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osition 속성의 sticky 값은
CSS에서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속성인데요. 특이하게도 브라우저 화면을 스크롤링할 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HTML에 스티키로 바꿔주고요. 우선 div 요소의 부모인 메인 요소의 높이를 줄이고 스크롤링이 가능하도록 하이트와 오버플로우 속성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높이를 120픽셀로 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식 요소가 이 부모 영역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이시죠? 이에 이제 overflow라는 속성을 오토로 줘볼게요. 그러면 이 메인 요소에 이렇게 스크롤 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div 요소의 포지션을 스티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탑을 0으로 줘볼게요. 이제 다시 여기서 스크롤 바를 내려보면 다시 올려볼게요. 또 다시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두 번째 요소가 화면 상단에 이렇게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요소 있잖아요. 이거 접기 어렵네요. 예, 이 세 번째 요소는 2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보이시나요? 뒤에서. 다시 이 스티키 요소는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화면 상단에 붙어 있는데 이 세 번째 요소는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CSS의 포지션 속성을 통해 HTML 요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